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설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별로 안녕하지 못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어느 누가 즐겁게 설 연휴를 보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동안 나라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걱정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바로 그 표본을 한 분 모셨습니다. 행동하는 지성인, 행동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 장기표 국민의 소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생각해보면은 예전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시기 위해서 군사 독재와도 싸우셨는데 이제는 좌파 독재랑도 싸우고 계십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한 거죠. 나이 20대 군사 독재를 싸워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를 그나마 좀 회복했는데, 이 또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함께했던 소위 민주화 동지들이 진짜 이 포퓰리즘, 이 전체주의 지금 독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투쟁도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경제 파탄을 막고 또 안보 포기를 막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예.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 예. 그런데 지난 설 전후해서 자유보수 진영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라고 할까, 아니면 서로 의견 다름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의 원로로서 또 한 말씀 해주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모셨거든요. 사실 저도 설날 광화문 집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설날인데도 뭐 내가 또 이런 전문 잘 모르는데 한 번 만여 명 이상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모였더라고요. 야, 근데 설날인데도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을 보고 정말로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정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내가 확인을 하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그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은 있지만 자기네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같은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그날 그분들한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겠다. 그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날 집회를 한다. 그렇죠. 즉, 이 집회를 통해서 만약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데 젊은이들, 청년 학생, 대학생들이나 또 이 직장에 다니는 또 지식인들도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외 특히 3월 1일 날은 정말 문재인 정권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투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지금 신의 한 수도 계속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어떻게 되죠? 막가파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국민 권리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침 신의 한 수 지난번 집회를 하는데도 나보고 이제 하루 전에 내가 왔잖아요. 이제 어젯밤에 선생님 말씀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왔다고 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신의 한 수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광고를 하고 하는 행사가 못 돼서 이 신의 한 수 유튜브에야말로 우리 이 행사를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오늘도 사실 조선일보는 광고비가 비싸서 못 내고
동아일보와 이 중앙일보에 광고를 예.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이 집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수요 집회를 통해서 젊은이들과 또 이 젊은 지식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데 정말 의미 있는 투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문재인 정권 빨리 끝장을 내야죠. 예. 일단 현실적인 방법이 총선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총선 승리의 비책이 있으시죠? 총선 승리를 하려 그러면 예.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야권이 통합돼야 됩니다. 예. 또 통합되고 다른 하나는 그냥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혁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예.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 또 그 전에는 어쨌든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 그런데 통합이 기계적으로 그냥 모아만 넣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안 되죠. 사실 설 연휴 때 저도 이렇게 일가 친척분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예. 기본적으로 중도가 됐든 진보가 됐든 문재인 정권이 잘한다는 사람은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정말 이거 대한민국 망친다는 것까지는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수에게 표 주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혁신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혁신이라는, 그래서 방금 말씀 내가 반복하면 이 문재인 정권을 잘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잘못하는 줄은 아는데, 그래서 뭐 문재인 정권 말고 그럼 어디가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네. 즉, 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하자면 이 대안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야당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 혁신이, 물론 정책적인 혁신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하룻밤 사이에 칸닝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 예.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만 가지고는 그걸 다시 뭐 재통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국민들이 볼 때 야, 좀 뭐 사람들이 좀 바뀌었다 하는 이런 기분을 들 수 있도록 해야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 소리에서도 또 많은 예. 전문가들, 예. 청년들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분들 다 뵈려면은 또 내일 나오면은 다 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내일 혹시 연사 어떻게 되는지. 내일 연사는요, 그 이은주 의원하고 예. 또 안형환 전 그렇죠. 의원, 예. 그분 아주 참 설득력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광조 씨라고요. 예. 신광조 박사인데 이분은 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는 그 모임을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진지한 분입니다. 그러네요. 또 여기에다가 정경모 변호사라고 예. 우리 지금 국민의 소리 함께 하고 있는데 혁신과 통합추진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는 분 아닌가요? 혁신과 통합추진위원입니다. 지금 예, 현재. 예, 예. 그 우리 국민소리당 그 대표로 네. 나가 있습니다. 예. 야, 정말 쟁쟁한 분들이 나오시는데 예.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도 했지만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부진한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왜 이렇게 통합이 지지부진한 상황인가요? 너무요,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너무 기존 정당 중심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예를 한국당의 경우에는 이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한 거는 뭐 그런 대로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공천관리위원까지 임명을 해가지고 지금 공천을 지금 실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새보수당도 지금 뭐 비슷한 상황이고, 그런데 본래는 이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즉 혁신과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신당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예. 합의를 해놓고 따로 저렇게 하니까 그 두 당 이외의 예를 들면 전진 4.0이라든지 또 우리 국민의 소리당 추진위원회라든지 또 다른 이 시민운동 세력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예. 아마 이 나머지 부분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다시 한국당하고 말하면 통합을 하든지 연합하든지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또 정치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 안 하면은 예.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국당이 이미 추진하는데 이쪽은 그냥
각계격파돼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각계격파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세력과 또 세력을 형성해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한국당하고 통합이 되어야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당이랑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는 갖고 가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 본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저는 본래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적 즉 정당을 건설하려 했는데 지금 이 문재인이가 나라를 지금 완전히 거들내고 있으니까 이 문재인을 끝장낸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데 자유한국당을 무시하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자유한국당이 뭐 좋든 나쁘든.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저는 함께 해야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어쨌든지 간에 종착점 예. 최종적으로는 자유한국당과 연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통합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결국에는 자유한국당과 최종 종착점에서는 만나야 된다. 당연히 총선 이전이겠죠. 그건 물론이지. 예. 예.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그래도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아직도 한 2달 열흘 정도 남았거든요. 예.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네. 충분히. 그래서 그 지역에 내려가서 선거운동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네. 모양이 잘 돼. 바람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야당 바람이 불도록 해야 되지, 뭐 운동화끈 메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야당 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런 정말 국민이 볼 때, 정말 저 정도면 정말 혁신이라고 말할 만하다. 나는 이런 기분이 들 수 있는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각자 도생이 아니라 같이 끝까지는 갈 건데 그 시점이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서로 협상할 건 협상하고 뭉칠 건 뭉치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대충 제가 지금 일정을 보니까 3월 1일에는 모두가 합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데드라인이 제시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 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다 해내야죠. 예. 해낼 겁니다. 해내야죠. 예. 사실 뭐 해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러게 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는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 대표적인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참 이거는 나도 이제 국민의 소리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 문재인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첫째 우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조금 이따 하고 문재인 대통령 말은요 참말이 없어요. 진실된 말이 있어요. 조금 지나면 전부가 거짓말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아까 방금 말한 폭정하는 거는 요즘 이 검찰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폭정이지. 폭정. 세상에 온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9명이 있는데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한 사람 남겨놓고 8명을 전부 다 제주도로 부산으로 다 귀양 보내버려요. 그런데다가 지금 서울지검장이라는 사람은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본래 그 법률적으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한테 동시에 보고하기로 돼 있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한테 고등검찰청장한 서울고검한테는 안 했죠. 안 하고 그냥 직보를 한다든지.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있는데요. 최광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광욱. 최광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에요. 명시에 이것도 공직기강. 그러니까요. 공직기강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죠.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에서 기소한 거를 두고요. 검찰이 쿠데타 했다 그럽니다. 쿠데타를 운운했네요. 정말 이거는 이 공직자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기소할 수 있죠. 또 법원은 또 유죄 판결할 수 있고 그럼 국민은 또 따라야 되지. 이걸 쿠데타 했다 가르쳤어요. 근데 이런데 이게 또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이것도 또 가관이에요. 이러는데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검찰총장이 아무리 기소하라 그래도 기소를 안 했어요. 전화를 3번이나 걸어도 기소하는데 결재하라고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수사한 책임 부장한테 기소를 하게 했어요.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무슨 뭐 항명했느니 계산하면서 그러니까요. 감찰한다 그러지 않나. 또 가관인 것은 참 기가 막힌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분의 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있잖아요. 범죄 공수처 말이에요. 예. 공수처 수사의 1번 타겟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런 말이. 참. 그러니까 이 지금 공수처라는 것이 얼마나 정권을 위해서, 정권한테 밉보이는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확인시키고 있죠. 이 정도면, 이거는 진짜, 내가 그래서 막가파라 그럽니다. 이 막가파 정권은 국민의 저항권 발동을 통해서 끝장내야 됩니다. 국민의 저항권 발동. 저항권. 저항권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저항권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어떤 행동들이냐면, 우선 왜 저항권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이 헌법적 권리입니다. 실정법의 차원을 넘어서 헌법적 권리로 이 집회, 시위, 여러 가지 또 불복종 운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정권을 끝장내는 것이 저항권 발동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4.19라든지 6월 민주항쟁이라든지 부마항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 저항권 발동인데 이 저항권 발동이 지금 아주 요구됩니다. 왜 그러냐? 집권자가요, 법을 안 지키니까.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찰을 최고의 우리나라 사법기관 아닙니까? 예. 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는, 그것도 자기네들이 지금 수사 대상이 되어 있어요. 유재수라든지 그 감찰 무마라든지 특히 울산 선거 부정, 이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 오늘 지금 오다 저 뉴스 보니까 그 사람 사표 내보내. 예. 이번에 그 좌천된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그냥 막가파 아닙니까, 이거? 예. 이거는 진짜 국민이요, 이 저항권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법을 어기는 대통령이 있다면 계속 이걸 어기고 폭정을 한다면 국민이 이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항권을 발동한다. 네. 4.19 이거와 같은 그럼요. 저항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사실 제가 걱정인 게 그거예요. 저자들이 지금 예전에 울산에 하명 수사했던 것처럼 총선에 만약에 개입을 한다면은 총선 결과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단순히 광장에 모이는 수준의 저항권 갖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내가 아까 전략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예. 이 전략은 내가 여기서 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방금 말씀한 그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광화문 토요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계속 1년 넘게, 심지어는 3년 동안 이렇게 나와봐도 달라진 게 뭐 있느냐? 물론 달라진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에 찬 이 저항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지금 말하면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실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지도부가 제대로 된 전략을 구사하지 못한 점이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이라만은 아니라 이 모인 대중과 함께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구사할 겁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예. 물론 이제 기밀 사항이니까 이거 다 보여주면은 저쪽에서 또 대응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조금 감추지만은 또 내일 수요일에 광화문에 나오시면은 살짝 엿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여튼요, 내가 특히 3월 1일 날, 3월 1일 날은 진짜 대규모 집회를 할 겁니다. 즉, 우선 2월 12일 날, 2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 동아면세점 앞에서 국민 저항권 선포의 날. 국민 저항권을 선포한다. 네, 선포의 날로 정합니다. 그래서 왜 말하자면 이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해서 이 정권을 끝장내야 되는지 그 법률적 정당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게 참석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민들한테도 이 집권 세력이 이렇게나
말하자면 법을 무시하는 통치를 하면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해서 이것을 쫓아내는 것이 권리요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시키려고 합니다. 2월 12일 날 그걸 하고 3월 1일 날은 마침 이 3월 1일 날 자체가 3.1절이 국민 저항권 발동의 날입니다. 그렇죠. 가장 큰. 그래서 3.1절 날은 우리가 지금 계획으로는 3월 1일, 2일까지 3월 1일이 일요일입니다. 2일이 월요일인데 3월 1일, 2일 날 진짜 국민 저항권을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이 집회를 통해서 이 문재인 정권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려고 합니다. 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예. 이번에는 심대한 타격 빵 매기고서는 4.15 총선에서 그래. 자유우파 세력이 승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월 15일 날 선거가 또 중요합니다. 예. 이런 말하면 대중 집회를 통해서 이 카운터 판치를 좀 날리고 예. 그리고 선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 안 하면 그래야 저들도 좀 겁을 내지. 그래 안 하고 뭐 선거도 또 울산 선거매로 부정을 해가 그냥 넘어갈 정도가 되면 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울산 선거와 관련해서 내가 전에 울산 김기현 시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사실 울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재판 꼭 다 해봐야 합니까? 이미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울산 시장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울산 시민을 완전히 시민의 이 주권을 만약 내다봐야 당 그렇죠. 버린 거죠. 예. 빼앗은 거죠. 예. 파괴한 거죠. 그럼요. 도둑 맞은 거지. 그렇죠. 이에 대해서 울산 시민들이 진짜 분노해서 그런 시장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야말로 국민 저항권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예. 야, 정말 통쾌한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 저항권. 사실 좀 들으면은 저 좌파들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저항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2월 12일에도 3월 1일에도 국민 저항권이 발동될 것이고 문재인 정권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그리고 4.15 총선에서 결과적으로 자유우파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장기표 대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는데 내일 바로 1월 29일 수요일이죠. 오후 2시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막가파 문재인 정권에 대한 퇴진촉구 국민대회가 열립니다. 신의 한 수도 중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소리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이 장기표 대표의 좋은 말씀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또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정기 회원 그리고 유튜브 회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15 총선 승리의 그날까지 신의 한 수 열심히 뛰겠고요. 장기표 대표도 열심히 뛴다고 저한테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희망차게 힘내시면서 그때까지 열심히 투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